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오늘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의 큰 주제가 아니라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465 희망회로 이번엔 다르다. 네, 동해 깊은 바다 안에 성공 확률 20%의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추 승인이 어제 나오게 되면서 이틀째 주식시장은 떠들썩합니다. 이 현상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나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곳이 동해 8광구하고 이제 6-1 광구거든요. 네. 여기가 저번 2017년에 산업통상부가 그러니까 탐사권 신청을 받았던 곳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제 탐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영일만 지역이 석유랑 천연가스가 좀 나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3기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도 이 포항 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구 등량동에 천연가스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됐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낮아서 개발이 포기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봤을 때 뭐 정부의 특히 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탐사 관련해서 요거 이제 매장량 평가를 신청받은 곳이 미국의 액트지오사입니다. 이 액트지오사가 남미 가이아나 광고 탐사 그거를 이제 주도를 했던 인물이 CEO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문이 이번 주 안에 또 방한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제도 뭐 보니까 천연가스는 최대 뭐 29년 쓰고 석유는 최대 우리나라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서 465 희망회로 막 돌린다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뭐 동해 뭐 가스전 개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도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근거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피디님한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저기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섹터라 이거 뭐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장전에는 화성밸브도 강할 거라고 봤어요.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을 제가 토픽으로 뽑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예. 지금 바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 한국석유 이런 것들 뭐 사세요라고 할 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저는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좀 없다가 가는 종목이 하나 조금 눈에 떠요. 그게 뭐냐면 LS 마린 솔루션인데, 예전에 요것도 뭐 그 KT 마린 솔루션인가? 그 KT 서브마린, 네, 그거 예전에 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LS로 편입이 됐는데, 요게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랑 해저자원 탐사 개발 MOU를 하필이면 오늘 발표를 아침에 했어요. 네. 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대주주 또 추가 지분 매입 또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던 건데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양호한데 높으니까 만약에 보신다면 요런 거 보시는데, 뭐 테마주로 완전히 움직입니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신재생이랑 원전 가던 거 그냥 다 안 가요. 다 완전 그냥 지금 하락입니다. 네, 막 석유랑 네. 천연가스 이런 것들 가는데, 간밤에는 WTI 즉 서부 텍사스 원유 4%대나 내렸습니다. 내리고 천연가스 선물로 또 많이 4%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안전 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한국가스공사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테마를 보니까 겹테마를 많이 보는데, 예, 지금 뭐 여러 다른 뭐 에너지 섹터는 지금 다음 주에 뭐 영국에서 그 원전 추진단도 와요. 예, 그것도 이슈도 있고, 네. 예, 6월 말하고 7월 초에 이제 체코 원전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도 있는데, 아직 그쪽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도 좀 움직임이 좀 덜하고, 뭐 미국장에서도 뭐 전산 오류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막 급락하더라고요. 막 간밤에 보셨습니까? 거의 뭐 7달러, 8달러였는데 0.1달러 된 거 뭐 깜짝 놀랐는데, 막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SMR 그 소형 원전 관련주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전산 오류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럴 때 테마주 막 갈 때 오히려 뭐 신재생 에너지 아직 안 죽었다고 보거든요. 태양광이랑. 예, 원전 쪽 차라리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시속 게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규모 현재 최대 매장량으로 감안을 했을 때 세계 15위의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 내년에 윤곽이 나옵니다. 내년 초 11월부터 시추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생명도 사실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후폭풍도 있을 텐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은 알고 계신데 앵커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통계학 쪽으로 계산을 좀 해봐가지고 이건 좀 네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정말 만에 하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정권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고 우린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딱 중립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종종 말을 했는데 그 유튜브 색깔에 따라서 댓글창이 거의 전쟁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가스전이 아예 애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신빙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전력 투과기에는 이게 정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였던 이력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가 있네 없네 하다가 동해가스전 말고는 조금 허탕으로 그다음에 뭐 채산성 문제로 이게 좀 물러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자산 가치가 2,250조 원, 삼성전자 시총 5배 규모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들지 비용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발견됐던 동해가스전이 약 4,500만 배럴인데 이걸로 자산 가치가 7조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1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대입하면은 주가 수익비를 들 수가 있거든요. 퍼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산 가치를 투자 비용으로 나누면 퍼가 대략적으로 7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성공 확률이 20%니까 물론 이 우리나라의 국세는 1원도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적정해서는 조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욕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니 1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전문가님이랑 저랑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 국세를 투입했을 때 가성비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2차 전지나 완성차의 국세를 투입을 했을 때랑 복지 쪽으로 투입을 했을 때는 가성비가 확실히 떨어지죠. 그래서 산업은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는 한간에 진짜 완전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맨땅 헤딩한다라고 보실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님 아시지만 저는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복지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성공 확률이 20%인데 한 번 투자할 때 1,000억인데 그럼 5번을 투자했을 때 5천억이 든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손 팀장 쟤는 5천억을 지금 넣겠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률 가능성 20%이고 지금 전문가님께서 다행히 그 이번에 참여한 그 회사가 근무하는 인원은 좀 적긴 하지만 굉장히 저명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당과 야당 측에서 잘 조율을 해주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하게 말씀하신 분은 5천억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제가 섣부르게 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확률이 5분의 1인데 퍼가 7배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다 분석이고 이제 매매 관점으로 오면은 저는 더더욱더 이제 종목들 이제 막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어제 강세 보였고 오늘 추가 강세 나오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은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종가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유가가 조금 하락한 것도 있지만 상사 관련 종목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 LX 인터내셔널도 뉴스가 나왔는데 네. 3등으로 GS 글로벌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나 2차전지 관련 종목 흐름 좋고 GS 글로벌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매매 못하신 분들은 GS 글로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 관련주를 탑픽으로 꼽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잘하시는 이제 좀 뭐 손절이 가능하시거나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좀 유심히 하시는 분들은 유가 관련 종목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저는 뭐 좀 아직 덜 상승 뭐 극동유화나 뭐 대성 산업 이 정도. 그다음에 나는 손절을 절대 못해요. 저는 차라리 모아가겠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 관련주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상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 매장량의 최대치가 나올지 최소치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죠. 시추 1회당 1,000억 원에 5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면은 내년 초에 과연 여기가 시추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명이 나는 정도의 비용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신 거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네, 최대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가치까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이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좀 비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추 비용이고 총 이 2,250조를 얻기 위해서는 330조가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 시추를 통해서 시추 비용 5천억을 통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국방 예산이라든가 복지 예산을 우리가 얼추 얼마 나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5천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해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5번 내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많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시추가 시작돼서 내년 초에 윤곽이 나올 우리 산유국 지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한미반도체 HPSP가 보여준 미래.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부회장, 이 회사 측과 또 이 부회장이 직접 그 HPSP 투자해서 대박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HPSP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 특히 한미반도체는 TC본더 분야에서 글로벌적인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경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 주시죠.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한미반도체 뭐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고 뭐 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궁금해하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전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정밀기계가 그러니까 전신이 그 삼성정밀기계입니다. 그래서 삼성 어떻게 보면 삼성향이죠. 그래서 하나정밀기계에 또 이제 한미반도체 또 근무하던 또 TC본더 쪽 관련해서 그 인력이 또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관련해서 개인 소송을 또 걸고 했습니다. 업계 어떤 비밀 누설 이런 관련 건으로. 그래서 승소를 한미반도체가 했던 어떤 이력이 좀 있는 회사예요. 근데 뜯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블로거도 보고 뭐 저도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보고 했었는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뭐 TC본더에서는 전 세계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수주를 따낸 거고, 네. 삼성전자는 저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이거 보다 안 되니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벤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한테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다가 이제 하나정밀기계한테 이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정밀기계 테스트 TC본더가 그것도 HBM3용입니다. HBM3E도 아니고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HBM3E 지금 양산인데 HBM3 테스트용 장비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기사에 또 ASMPT라고 나옵니다. 네덜란드 TC본더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경쟁에서 도태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12단 개발도 포기했습니다. HBM3가 아니라 HBM4에서는 이제 12단 적중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술력 떨어지고요. 그러면 결국 남는 데가 뭐 신카와 뭐 아니면 이제 일본의 신카와 그 다음에 이제 세메스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아시다시피 이 본딩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본딩 방식도 달라서 그쪽 장비 쓰다가 경쟁력 지금 안 되니까 한미반도체랑 지금 손잡을 수 있다. 접합 방식까지 바꾸면서 그런 얘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혀 뭐 의료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테스트용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 이제 테스트 돌린 다음에 수율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는데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납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도 지금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HBM 같은 경우에 3%에서 40%, 40%대까지 자기네 이제 HBM 캐파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당장 지금 듀얼 밴드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HPSP랑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HPSP는 뭐 ST와의 어떤 분쟁 이슈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떨구고 저는 매수하려고 그냥 그렇게 떨군 것 같아요. 주가적으로.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어제 한미반도체 곽도식 부회장이죠. 그 인터뷰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슈 있어도 30억 추가 지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통 고점에서 다 매도해요. 근데 지금 대주주가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도 6공장, 7공장 돌아갑니다. 여기가 그 발주한 그런 그 회사가 뭔가 확실한 거를 주지 않으면, 오더를 주지 않으면 절대 제조업체들은 증설 안 해요. 근데 지금 부지 매입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저희가 동요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한미반도체 오히려 없으신 분들을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밸류 같은 경우에는 네. 세계적인 어떤 TC 본드 회사기 때문에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PR 얼마를 잡으시는 건가요? 퍼가 지금 뭐 내년까지 했을 때는 32배 정도 나와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좀 갈만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32배 정도 적용해서.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퍼가 높습니다. 6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부터는 밀리면 매수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예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동의하시나요? 네, 뭐 전문가님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뭘. 근데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한미반도체 상승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뉴스를 봤을 때 하나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에다가 TC본드 2대를 납품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실은 2대가 안 되고 1대고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시제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늘 그러잖아요. 이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이온 배터리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지만 LFP가 등장하고 결국 우리나라도 LFP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론 똑같지 않을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독주가 몇 년 지속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2차 전지라는 사례를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독주가 지속이 되지만 1년과 1년 반 앞으로 1년과 1년 반 사이에는 이 하나 정밀기계랑 ASM의 성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하셔가지고 한미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TC본더가 한 대에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20억 정도고 기술력이 높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TC본더보다 가격이 한 4배 정도래요. 근데 기술력은 4배 이상일 수도 있고 4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 70%가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주가 영업이익률, 그다음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60%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35% 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6%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도 내연기관 판매 당시에는 6%,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당시에 1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독주 체계에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도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이 한화 정밀기계랑 ASM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뭐 CATL이나 이쪽 BYD 치고 나왔을 때 우리가 뿌리쳤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이런 모범 사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긴장할 필요 없다. 한미반도체 갈 거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지금 한미반도체를 풀 매수하신 분들께 1년 뒤, 1년 반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퍼는 한 50 정도가 나오는데 리포트상으로 12가 선회퍼가 35 정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다. 그들한테 피크 뉴스가 나오면 한미반도체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미반도체랑 HP, SP를 비중을 줄이기에는 늦었습니다. 이미 3거래 이상 음봉이 나왔고 오늘은 두텀 매물대랑 21선에 안착을 했고 양봉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가량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고 뭐 한미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매일 오후 2시 반에 조금씩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 모으는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두 분 간의 큰 차이는 이 TC 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의 기술력, 독점적인 기술력에 대한 확신 여부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역대급 이혼 비용, SK 주가는입니다. 네,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권혁빈 의장 이혼도 기다리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지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어요.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입니다. 과연 이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제 또 만나서 또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김진환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1심에서는 뭐 위자료 제가 표를 준비해 봤거든요. 1심에는 위자료 뭐 1억 원에 재산분할 665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SK 최 회장의 이제 보유 SK 지분 분할 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천 거의 1조 4천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지분 등의 최 회장의 재산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고를 해서 그 뒤에 결과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너무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SK가 이렇게 크는 데는 결국엔 좀 전직 대통령의 어떤 뭐 노력도 좀 있었더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봐집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판에 좀 반영이 좀 된 거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거의 절반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SK 지분을 17.73% 보유하고 있어요. 대략 2조 원 정도인데 거의 뭐 절반 지금 팔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자산이 한 2천억, 3천억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현금 분할을 좀 하려면은 결국에는 지분에 손을 좀 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제가 기사를 보니까 SK 어떤 실트론에 결국 지분을 좀 이제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저희 주식계의 어떤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SK나 SK우가 좀 올라가죠. 근데 오늘 좀 급락을 합니다. 노서영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노서영 관장님도 관장님도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건드릴 생각은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이슈는 그냥 우선은 1차적으로 종료했다고 봐집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재판이 또 가까워오면 또 그때 또 테마적으로 또 움직일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SK 관련 또 다른 종목도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테마적으로 좀 보시고요.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에너지 쪽, 원유 쪽 이런 쪽 많으니까 이쪽은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 어떤 일정 다가오면 관련해 또 SK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이슈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재산 분할을 노 관장에게 35% 그리고 최태원 회장 65%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일단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SK 실트론을 좀 매각하거나 아니면 SK 우선주에서 배당을 좀 많이 받아서 충당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손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정략 결혼이 좀 아쉬운 점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결혼과 이혼 결과, 그다음에 그 SK의 회사의 형성 과정을 파고 들어가면은 정치 방송이 되기 때문에 딱 이 시세랑 매매 대응 전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너무 불리하게 결판이 났다. 그러게 왜 내연녀를 만났느냐? 아니면 결판이 잘 날 대로 났다. 이렇게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저번 주 금요일에 부각이 됐고 저는 그 노소영 관장의 약간 스탠스 변화가 이런 주가 움직임을 좀 만든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노소영 관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SK 경영에 우호적으로 할 거다라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판단이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뒤집은 거죠. 경영 참여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뒤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지분 경쟁에 대한 그게 식으니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SK랑 그 뉴스도 저번 주 수목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시로 나오면서 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주화 이제 지분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분도 17% 갖고 있고 담보대출이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매도하면은 외국계 자사운용사가 경영권 경쟁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일단은 항소를 해가지고 시간을 번 다음에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나의 그 위약금까지도 충당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리스크는 최태원 회장이 3심까지 갔다가 더 커질 리스크예요. 600억에서 1억 5천 됐듯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주주환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은 10%가 안 됩니다. 자사주를 아무리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 수익률을 올린들 배당 수익률을 막 10% 줄 수는 없고 3% 줄 수 있거든요. 3%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는 약 10%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미 주가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결론은 SK를 단기로만 접근하시던가 아예 중장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스윙은 매력이 없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SK랑 SK우를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올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간 지주사랑 전반 기업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K랑 SK우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2년, 3년 보셔야 되고요.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뉴스랑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자사주 소각 뉴스 보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판결에 따라서 일단 뭐 단기 이벤트도 남아있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이것도 너무 기대할 수는 없는 대목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SK 실트론을 만일에 매각한다면은 최대 주주가 SK던데 그 SK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까요? 네. 예. 근데 뭐 크게 문제는 근데 이미 근데 저는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네. 뭐 이 기사 뭐 요 관련해서 지분 구조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사로 이미 지금 뭐 2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좀 나와서 이미 SK 주가 상승에 좀 저는 반영이 좀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것도 내려오면 또 이제 일정이 살아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 SK도 이렇게 트레이딩적 영역으로 네. 한번 매수할 수 있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거가 됐지만 그래도 또 충분히 하락했을 때 다시 나온 뉴스와 함께 반응이 있을지 여부는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분석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인데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